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한국의 세 번째 확진자 치료 보고서 이제 논문에 대해서 함께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요약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하자면 지금 세 번째 환자가 오한, 고열, 잦은 마른 기침, 묽은 변 등을 이제 그 의료진한테 얘기를 했었고, 의료진들은 이제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이제 이거는 에이즈 약인데 에이즈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세균제도 함께 치료를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폐렴 증상이 이제 미미하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바이러스를 판정하는 임계 질량값이 34 이상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또 그 이하는 음성으로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된다고 논문에 적혀 있습니다. 또 우한 폐렴에 대해서 이제 조기 발견 때는 이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좀 잠복 기간이 있는 걸로 보여진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제 항바이러스 이제 아이즈 약을 쓰는 것에 완화가 된 건지 이제 자신이 직접 면역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건지는 일단은 알 수가 없는 상태고, 또 많은 치료와 지금 치료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케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또 어느 때와 같이 이제 JKMS에서 출처를 얻은 거고요. 이제 연구에 힘써주신 우리 대단하신 의사분들과 또 19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3차 전이를 유발한 환자 사례입니다. 뭐 칼레테라라는 이제 에이즈 약을 사용해서 이제 환자가 완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리고 입원 및 치료 경과에 대해서 이제 표로 먼저 볼 수가 있는데, 보기에 앞서 이제 뭐 간단하게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죠. 19년도 12월 중순부터 이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비드 19이죠. 이게 확산되고 있고, 현재 한국에도 확인된 코비드 19 환자들은 중국에서 왔거나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차 감염이 발생하고 감염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미 한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돼버렸지만 이제 그 전에 적어진 논문이라 그렇습니다. 이 54세 남성은 한국에서 코비드-19 진단을 받은 지 세 번째 환자입니다. 또 그는 의료업의 종사자로 이제 입원 초기에 가벼운 호흡기 증상과 간헐적인 열이 있었고, 입원 6일째 되는 날 흉부 CT 촬영에서 폐렴 증세가 있었습니다. 또 이 환자는 2차 감염 1건, 3차 감염 1건 총 3건을 발생시킨 환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 밖에서 3차 감염을 먼저 일으킨 환자의 임상 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흥미롭게도 이제 칼레테라 에이즈 약을 투여한 후 이제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증가는 현저하게 감소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출 농도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영어인데 이제 뭐 이쪽은 이 할리 하스피털 데이라는 게 이제 뭐 입원이 경과된 거고, 이제 증상 호소 후의 경과 시간입니다. 이쪽은 이제 증상이 발현된 시점, 이쪽은 이제 증상이 확인되었고, 또 이제 페르모니아가 폐렴이 확인되었고, 또 에이즈 약을 투여하기 시작한 날짜입니다. 대략 보면 10일부터 이제 지금 증상 발현 10일부터 이제 에이즈 약을 투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은 이제 체온을 뜻하는 거고요. 이때 한번 피크가 찍었네요. 이제 폐렴 증상일 때 이제 체온이 확 뛰기 시작하네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춥다고 오한을 느꼈다고 이제 얘기를 호소했고, 이쪽은 이 9일까지는 이제 증상 발현 후 9일까지는 이제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제 뭐 묽은 변, 설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7일 이후로부터 이제 마른 기침을 이제 계속 호소하였습니다. 또 다시 이제 또 설사를 또 시작하였고요. 밑에 이것들은 이제 뭐 세프라트리악손이랑 그리고 이제 뭐 아지스슬로마이신이랑 이제 투여를 한 내용입니다. 약들을 이제 썼다는 내용입니다. 또 테이저박타민을 레이플로박신도 같이 투여를 했고요. 이게 참 무서운 게, 지금 이 증상을 느끼고 거의 한 9일 이 정도 돼서 이제 됐는데도 이제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때 검사를 했는데 9일 동안 이제 증상은 있지만 음성이다. 이게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바이러스 이제 핵산 세포를 이제 증폭시켜서 이제 바이러스의 검출값을 뜻하는 건데, 여기서는 음성, 그리고 이제 35 넘어서 이제 양성, 또 갑자기 비검출, 또 여기서 양성, 또 4번 4일 연속 이제 양성이 나왔다가 또 이제 비검출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검사 초기 단계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게 확진이다, 안 확진이다 이런 뭐 좀 그런 게 판별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환자분께서는 이제 19일간 이제 좀 고통을 겪으셨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증상 없이 9일간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이제 이 바이러스가 점차 확산이 쉽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선요약은 이 정도 하고 여기서 또 뭐 세부적으로 이 세프트리약손이라는 게 이제 다수의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또 레보플로샥신이라는 게 이제 레바킨이라는 상표로 판매되는 레보플록사신은 항생제 계열인데 이제 급성 세균성 축농증, 뭐 폐렴, Hpylori, 요로감염, 뭐 만성 보형물염, 일부 종류의 위장염 등 세균성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뭐 여러 가지 약제를 일단 써봤죠. 아지슬로마이신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뭐 박테리아 감염의 치료에 쓰이는 항생 물질입니다. 이 약은 보통 이제 중이염, 인두염, 폐렴, 여행자 설사 그리고 이제 다른 장내 감염 사용되고 있죠. 이건 이제 칼레트라 에이즈 약입니다. 에이즈 약에 쓰이는 항바이러스 약제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됐냐 뭐 좀 세세하게 스토리를 좀 이어 적어놨네요. 일단 뭐 이 한국인 김모 씨, 뭐 김 씨네요. 김 씨는 54세고 이제 중국 우한에서 사업차 거주하던 분이시네요. 그리고 2020년 1월 20일에 입국해서 22일 처음으로 오한과 근육통 증세를 느꼈습니다. 몸살이 시작됐네요. 그리고 1월 25일 공중보건소와 접촉한 뒤에 명지병원 음압실에 격리되어서 1월 26일 코비드-19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바이러스의 초기 확인은 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래의 폴리메라즈 연쇄 반응 분석과 목표지를 이용한 중화효소 연쇄 반응 증폭기의 염기서열 분석에 의해 이루어졌는데요. 이 확진 환자가 증세가 처음 나타난 첫날 식당에서 이제 환자 A죠. A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켰습니다. 그 환자 A씨는 1월 30일에 확인된 이분은 이제 바이러스를 배우자와 아들 1월 31일에 전염시켰고 그리고 교회 지인 2월 6일에 확인된 교회 지인에게도 감염시켰습니다. 이것은 중국 밖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3차 감염시킨 첫 사례입니다. 또 이 환자는 이제 우한 패션 센터의 의료 직원으로 이제 키 193 엄청 훤칠하시죠. 몸무게 96, 체질량 지수 25.7이고 이제 큰 병은 없었습니다. 엄청 건장하신 분입니다, 진짜. 또 신체 검사에서는 이제 인두주사, 깨끗한 폐소리, 그리고 흉부 X선상의 유해성 등이 관찰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렙토스피라 한탄 바이러스, 쯔쯔가무시, 말라리아, M결의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제 에이즈, 성병 연구실에서 이제 VDRL까지 전부 음성이었습니다. 또 그는 5일과 7일 각각 병을 앓고 있었고 이제 열이 나고 마른 기침을 했고 호흡곤란, 생산적인 가래, 가슴 통증, 심각한 호흡기 증상 이런 건 없었습니다. 또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이제 CT죠. 우측 상부엽과 하부엽의 그라운드 글래싱 폐렴지포가 작은 안밀로 이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제. 작은 안밀 상태로 이제 지금 관찰이 되는 걸로 보여주고요. 이게 이제 흉부 촬영 1일째, 그리고 이제 B가 이제 흉부 촬영 7일째, 총 증상 발현 후 9일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C가 흉부 촬영 입원 후 13일째고, 그리고 이제 이 D와 E가 이제 입원 후에 13일째. 지금 이쪽 흰 색깔 점점 올라오죠, 이쪽에. 또 환자가 진단됐을 때 실시간 PCR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초기 검사값을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아쉽습니다. 이것만 됐었더라면 좀 더 좋은 정보가 됐을 텐데 아쉽죠.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그리고 20년 1월 31일 바이러스 RNA는 이제 RNA 미니키트를 사용해서 이제 담 샘플에서 추출을 하였고요. 이제 뭐 칼레트라를 이제 이번 8일 후부터 이제 투여를 시작하였습니다. 칼레트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즈 약이죠. 또 입으로 또 두알을 투여했습니다. 두알이 이제 로피나비르 200mg, 리토나비르 50mg을 투여했습니다. 또 흥미롭게도 이제 이 에이즈 약을 투여한 다음 날부터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값은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이제 검출할 수 없거나 거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기값들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게 검출값이 줄어든 이유는 이제 이 투여보다는 이제 자연적인 치료 과정, 뭐 즉슨 자가 면역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에이즈가 이제 해당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환자분께서는 이제 저게 또한 지금 뭐 격리 후에 우울증, 뭐 불면증, 자살 시도 등 이제 정신질환 증상도 같이 호소했습니다.
또 환자분께서는 우한폐렴 환자에 대한 언론 보도로부터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스트레스도 호소하였고, 또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가벼운 증상에도 불구하고 음압 격리실에서 치료 중 격리 현상으로 인해 심리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의 자문도 받아서 이제 관련 약품도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코비드-19이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조기 진단 시에 환자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에이즈 약 이제 칼레테라를 사용했을 때 우리는 치료하는 동안 바이러스 번식의 감소와 임상 증상의 개선을 발견하였고, 또 칼레테라는 우한폐렴 초기부터 사용이 될 수 있으며 상대적 고위험군 이제 기저질환이죠. 기초질환 환자들에게도 권고될 수는 있습니다. 또 이 잘 통제된 임상 실험에 기초해서 이 이제 에이즈 약제에 대한 임상적 효능을 더 증명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 보고서에 기재된 것은 전부 환자의 그 동의를 얻고 작성된 논문입니다. 또 이제 이 에이즈 약을 쓴다 해서 이제 무조건 살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해외 논문이나 그런 데 보면 또 이 에이즈 약이 만능은 아닌 점을 이제 또 너무 맹신하진 않도록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오늘의 이 논문 함께 읽어드리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인 정보를 또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